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7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어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다 몰려가서 방일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자들입니다. 대안도 없는 반대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고 반일, 반미 행동이 그들의 정치 목적입니다. 반일 행동을 하려면 대안을 내야 되는데 대안도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이 5년 동안에 그들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반일 행동했던 윤미향 같은 자를 국회의원 배지 달게 만들고 반일 반미 하는 아이들 내세우고 전위대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아까 이거 미국 대사관 앞에는 그들의 길은 그들의 키즈들이 지금 반미 반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에서 한일 정상 회담을 앞두고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리라 보고 있고 오늘 윤석열 기시다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 일본 개입 단련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우호적인 조치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것들에게 맡겨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지소미아도 다시 복구시켜야 됩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복구 그리고 한일 경제 여러 가지 막혀있는 거 물고 터는 거 등등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찾아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정치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노동계를 장악한 종북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한 특위를 당내에 구성하겠다. 잘했습니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오찬하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제가 김기현 대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되시거든 상대편은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고 체제를 변혁시키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시거든 대표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할 때 미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행동을 그런 옮기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종북 세력 다른 말로 하면 간첩 세력입니다. 간첩 세력을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체제가 온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의 결사체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서 그래서 좀 이념 공부하는 그런 스쿨도 만들고 해서 공부하는 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언론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라고 하는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지인들 자기 부모 모든 사람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대요. 본인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했는데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픈 손자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한 시대 그 시대의 그 시점에 태어나서 또 정치적인 격변기에 할아버지는 그 정치적 중심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7년 기간 5.18은 해방구였습니다. 5.18은 거의 5,000여 점 가까이 총기가 다 약탈되고 민간인들이 약탈된 총에 의해서 죽어가고 할 때 군인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걸 10일 만에 평정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7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엄청난 전성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와서 5.18 부분에 대해서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이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5.18은 민주항쟁적 요소와 폭동적 요소와 북한의 개입, 김대중 내란 업무 그리고 또 북한의 개입 중에서는 일본 조총련의 개입 일본 조총련이 그때는 힘이 강했습니다. 많은 유인물과 허위 사실을 유언비어를 퍼뜨린 게 일본 조총련에서도 엄청나게 퍼뜨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5.18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면은 5.18은 역사의 정사로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로 역사를 쓰는 것은 정치가 변화가 일어나면 또다시 그 역사는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끝내는 진짜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득세하고, 지금 광주 5.18에 많은 유공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진짜 유공자들이 가짜들 정리하라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가 역사를 썼기 때문에 정치 가짜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너무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가족사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난사해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는 아이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또 그 아픈 아이를 케어를 하지 못한 그 부모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으로부터의 아픔을 겪은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가학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전두환 김일성보다 더한 엄청난 나쁜 인간처럼 매일매일 하는데 그 집안의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픔은 바로 이 사회, 정치, 여의도 정치권 이런 놈들이 저 아이를 저렇게 아프고 병들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그 아픔에서 헤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자유연대 국민노조 여러 종로 빌딩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 NGO 연합이라고 하는 NGO 단체 결사체를 만들고 제1번 주제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회의원 5명하고 합동으로 공동주체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습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은 분들도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과 대책 아주 자세히 전문가답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은 에너지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지 마라.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에 에너지가 산으로 올라간다. 에너지 정책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가두할 정도로 정치가 개입하고 이념이 개입하고, 그리고 비전문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이 에너지 문제를 산으로 올라가는 통에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위기에 맞았고, 지금 국민들이 그 빚을 책임을 국민들이 다 맡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에너지 정책에 정치가 빠지라는 것이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수고를 해주신 김상훈, 김영선, 송원석, 유성걸 등 의원들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강 목사님 가애국자분이 또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송화제가 근무를 주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순국 결사대 어르신들, 그리고 애국 엄마들,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또 이 초소를 지키면서 수고할 텐데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유튜브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있는 김미경님, 신바, 자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